네, 안녕하십니까. 5살도 이해하는 경제 오이경이라고 합니다. 제가 남양주 다산에 필라테스를 다녀요. 필라테스 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나는 다산에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. 근데 제가 요즘에는 경매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경매 공부를 하면서 그래, 이왕 이렇게 된 거 다산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됐거든요. 다산에 집을 구하지 않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서 이 동영상을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. 지지 옥션이라고 있어요. 지지 옥션. 저는 이거를 지금 유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제 경기도 남양주 다산동에서 이제 아파트를 이제 그 검색을 했는데요. 총 한 7개 나오더라고요. 7개 나오는데 여기서 2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다산, 신안, 인스빌, 퍼스트폴에 왜 이렇게 이름이 기냐? 아무튼 여기도 다산, 신안, 인스빌, 퍼스트폴에 이렇게 2개 똑같은 데가 있거든요. 하나는 7204동, 하나는 7208동. 근데 이제 여기는 14층이고 여기는 26층이에요. 26층이 더 매력도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사실 제일 중요한 거 그거거든요. 대학역 임차인이라고 돼 있어요. 그래서 대학력이 없는 임차인 여기죠.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. 여기가 이제 이름이거든요. 2025 타경 71343. 왜 이 이름이 중요하냐면요. 나중에 법원에서 경매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. 자, 제 동영상 1편, 2편 보셨으면 채권자하고 채무자, 소유자 이제 차이 아시겠죠? 신땡땡님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. 채무자는 이 땡땡님이라고 돼 있고요. 소유자님은 허땡땡님이라고 돼 있습니다. 대부분 채무자하고 소무자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이건 왜 그러지?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. 이럴 확률이 높아요. 100%는 아닌데 채무자가 남편이고 소유자가 아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. 아니면 반대로 채무자가 아내고 소유자가 남편일 수도 있거든요. 자, 그리고 감정가하고 최저가를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감정가가 원래 8억에 나왔어요.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또 추가로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. 호갱노노에서 보면 이 똑같은 집을 검색을 해봤는데요. 대부분 8억에 팔렸더라고요. 보십시오. 이제 12월 3일에 최근에 8억에 팔렸고 11월 22일에 이 8억에 팔렸는데 2층, 6층에 이렇게 팔렸다는데 이제 이 집은 5억 6천에 팔리네. 그래서 와 이거 되게 싼 가격에 팔린다. 5억에 사면 진짜 완전 대박이겠다라고. 근데 말씀드렸듯이 저는 공부하는 입장이고 전문가가 절대 아니에요. 그거를 꼭 강조하고 싶어요. 매각기일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. 매각기일이 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10시 30분에 이제 매각 기일입니다.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. 이 날짜 꼭 법원을 가야 돼요. 법원에 가가지고 이제 경매 참여하고 싶습니다. 라고 입찰표를 내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수표, 은행에서 또 수표를 또 이제 발행해야 되거든요. 보증금을 이제 수표를 받아야 되거든요. 보증금 여기 있죠? 보증금을 은행에서 이게 수표를 받아가지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입찰표를 냈는데 그 최저가가 5억 6천인데 저는 이제 5억을 적으면 무효 처리가 되고요. 예를 들어서 이제 6억을 썼다. 근데 알고 보니까 낙찰받은 금액이 7억이었어. 아, 진짜 더 크게 불렀어야 됐는데 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이제 집에 갈 수 있겠죠. 근데 반대로 내가 가격을 7억을 불렀어요. 이제 낙찰이 됐어요. 2등은 뭐 예를 들어서 6억이라고 하는데 제가 경매를 직접 안 해서 이제 2등, 3등도 이제 그 보여주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솔직히. 저는 그 이주임의 몰래하는 부동산 내용을 정말 크게 참고를 하고 있거든요. 이 동영상에 중요하다는 생각하는 내용 그리고 그걸 쉽게 설명하는 점 이게 그때 그걸 왜 얘기했지? 아무튼 다음 파트에는 입찰 가격에 대해서 입찰 가격을 어떻게 선정하냐 이주임 누나의 그 동영상을 보고 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 공부하고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동영상을 이제 올리겠습니다. 자, 이제 내려가면요. 이 집이 원래 8억 100만 원에 나왔었거든요. 근데 유찰이 됐습니다. 이제 유찰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. 아무도 8억 100만 원에 사고 싶지 않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게 유찰이 되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서울 바깥에 있는 집은 30%가 이게 절감이 된다고 하거든요. 가격이. 그래가지고 5억 6천에 이게까지 이제 절감이 되는데 근데 만약 그럴 일을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이 가격에도 사고 싶지 않다. 그러면 또 30%또 떨어져 가지고 3억 9,200만 원에 이제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럴 일 없을 것 같아요. 어찌됐든 대지권이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. 파트 2 동영상 보시면요. 대지권이 뭔지 이제 설명을
설명을 해드렸는데 보통 아파트가 이제 8평에서 10평인데 이거는 이제 16평이나 됐네요. 그래서 엄청나게 넓다고 볼 수 있고요. 건물 면적은 한 33평, 전용 건물 면적이 한 25평 되는구나.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이제 사기를 안 당할 수 있어요. 등기부 현황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. 자, 이제 근저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.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이제 살고 있는데 제가 이 집 살 돈이 없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이시면 성땡땡땡 이제 그 은행이 뭐라고 하냐면요. 그래 내가 돈 빌려줄게. 그 대신 너 이거 못 갚잖아? 내가 이 집 가져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잠깐만 이거 담보대출 아닌가? 라고 할 수 있는데 담보대출 맞는데 여기서 도장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? 그게 근저당이라고 하고요. 또 뭐가 있냐면요. 등기부 현황에 뭐가 있냐면요. 가압류하고 압류라는 게 있습니다. 자, 이제 가압류하고 압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. 여기 보시다시피 가압류하고 압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다산, 신안, 인스빌, 퍼스트, 폴에 대항력 임차인 있는 집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거거든요. 여기 보시면 가압류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래서 가압류는 뭐냐면요. 야, 팔지 마. 이렇게 하는 게 가압류이다. 진짜 쉽게 말해서 팔지 마. 멈춰. 이러는 거예요. 가압류가 왜 있냐면요. 이 집을 소유하는 사람이 돈을 빌려서 집을 샀잖아요. 근데 만약에 집을 소유하는 사람이 이거를 자기가 팔아요.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해외로 도망갈 수도 있죠. 그러면 이제 안 되잖아요. 그래가지고 가압류는 뭐냐면요. 잠깐 동안 야 팔지 마. 너 이거 팔면 안 돼. 라고 하는 거거든요. 여기 곽땡땡님하고 최땡땡님하고 여기 삼땡땡도 포함이 돼 있네요. 이분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. 그 집 못 팔게 해주세요. 라고 법원에 신청을 해요. 신청을 하면 이제 여기서 이분들이 재판에서 이길 때까지 이 소유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묶는 겁니다. 그게 가압류예요. 그리고 이제 압류는 그냥 쉽게 말해서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세금. 여기 돈을 빌려주신 분들 있잖아요. 돈을 빌려주신 분들이 이긴 거예요. 그 재판에서 이겼어요. 그래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세금 안 냈지? 너 내놔 하면서 세금 때문에 바로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. 쉽게 말해서 법원이 가져가가지고 이 집 있잖아. 너 못 팔게 하고 내가 가져가서 이 돈으로 세금을 낼 거다. 네가 못 낸 세금을 낼 거다 라고 하는 게 압류입니다. 그래서 네 집이지만 네 마음대로 못 팔고 곧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다. 너는 집을 못 판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압류, 가압류 들어가는 순간 이제 내 집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대항력 있는 집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. 이게 지지 옥션이 좋은 게 뭐냐면요. 여기 대항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줘요. 원래는 물건 명세서를 보면서 말소 기준일 뭐 이런 거를 비교를 하면서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봐야 되는데 이 돈을 내면요. 그냥 알아서 다 보여줍니다. 그리고 심지어 설명도 해줘요. 전세금은 3억 6,500이다. 이게 똑같죠. 그래서 친절하게 설명까지도 해주니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그래서 대항력 있는 게 왜 안 좋냐면요.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집을 6억에 샀어요. 6억에 사고 나머지 이게 돈이 나눠지잖아요. 돈을 이제 빌렸던 사람이 다시 이 6억으로 다시 갚게 되고 다시 받을 수 있고 하는데 이렇게 쫙 나누다 보면 이제 나머지 돈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싸게 샀어. 예를 들어서 원래 8억에 사야 되는데 6억에 샀어.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돈을 줬는데 근데 이 사람이 보증금을 못 받았어. 근데 대항력이 있으면 이 보증금을 내가 플러스로 감당을 해야 될 수 있어요. 쉽게 말해서 진짜 정말 최악의 케이스는 이미 6억을 냈는데 플러스 3억 6,500을 더 내야 될 수 있으니까 거의 한 10억 내게 생기는 거예요. 여기 보시면요. 왜 대항력 임차인이 이거를 왜 피하라고 한지 이제 아시겠죠? 진짜 잘못하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대항력 임차인은 웬만하면 피하세요. 만약 그 피할 수 없다면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계속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. 자, 이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아파트를 다시 보겠습니다. 여기도 이제 임차인이 있고 보증금도 있는데 근데 대항력이 없어요. 그 뜻은 이 보증금은 내 알 바 아니에요. 너무 좀 표현을 좀 과격하게 했나? 아무튼 여기 보시면요. 또 임차인 입찰 뭐 TV 이렇게 쫙 나오는데요. 신청 채권자 어쩌고 저쩌고 막 되게 내용이 어려워요. 그래서 제가 꿀팁이 있거든요. 그 화면을 보시면요.
오른쪽에 이제 구글 제미나이거든요. 저는 이런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려. 그래서 제미나이한테 5살 눈높이로 이게 설명해줘 라고 하거든요. 그렇게 해가지고 딱 나온 게 뭐냐면요, 이건 조금 복잡한 집 판매 게임 이야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필라테스 쌤이 이 집을 사가지고 집을 산 돈으로 이제 나누어 가지잖아요. 첫 번째는 은행 아저씨, 이제 근저당권이 있으니까 먼저 가져가는 거죠.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임차인이 돈을 가져가는데,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. 8억에 집이 팔리면 이제 임차인도 어느 정도 이게 돈을 받을 수 있는데, 만약 5억 6천만 원에 팔았어요. 그러면 은행 아저씨가 5억 5천2백만 원을 거의 다 가져가요. 그러면 임차인이 남는 게 있다? 없다?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3억 5천만 원을 다 돌려 못 받고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지지 AI가 무엇을 추천했냐면요,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방어 입찰에 참여를 해라 라고 이렇게 하는데요.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, 임차인이 잠깐만, 이대로 집이 팔리면 내 보증금 3억 5천 이거 못 받겠는데? 어떡하지? 라고 하면 차라리 나도 경매에 참석해가지고 최소한 5억 6천만 원보다 더 비싸게 사버리면 방어를 할 수 있다. 그래서 내가 집을 사면 내가 맡겼던 이제 3억 5천만 원 보증금 있잖아요. 집값에서 깎아버리고 나머지 돈만 내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내 돈이 다른 데로 새지 않는다. 이게 그래서 방어 입찰이라고 될 수 있어요. 자, 그래서 여기서도 박땡땡님이 임차인이시고 전입신고 이날 했고 확정일자 이날 있고 배당일자 이렇게 있습니다. 이거를 아래하는 이유가 대항력, 이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, 배당일자, 내가 주는 돈이 임차인이한테 다 갈지, 그리고 내가 플러스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를 확인하는 거거든요. 이주임 누나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웬만하면 처음에 경매를 한다면 임차인이 아예 없는 집을 이제 알아보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제가 다산에 다 알아봤거든요. 7개 집 다 봤는데요, 다 임차인이 있어요. 안타깝게도. 마지막으로 이주임 누나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이제 경매로 집을 사는 이유가, 저는 그냥 단순히 싸게 살려고 경매로 집을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단기 차익을 위해서 그렇더라고요.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돈을 벌기 위해서.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.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좋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월급은 계속 한정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금융 상식은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, 예전에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 그 공부를 하는데 지금은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원래 부동산에 관심이 없지만 공부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싶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이제 만들었습니다. 이주임 누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,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